항등식이 뭘까? 항등식이 뭘까?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등식이 성립된다. 항상 등식이 성립된다. 그럼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작은 거 없으니까. 그렇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돼야 돼?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돼. 맞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데 기억은 봐. 기억은 아무리 완전히 똑같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네, 그지? 그렇지? 네. 그 기억은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고 뭐다? 이거는 방정식이다. 자, 요거 한 가지 더 요약하고 시작하자. 등식은 항등식과 뭐가 있다? 과 방정식이 있다. 방정식은 풀면 뭐가 있다? 해가 있다. 해를 다른 말로 하면 뭐? 근이 있다. 항등식은 뭐가 있을까?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식이 있습니다. 나올 게 없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 맞습니다.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항등식은 뭐가 문제가 될 거거든? 똑같아야 되는데 안 똑같거든? 안 똑같으니까 뭐? 개수를 갖게 해서 항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여기 문제야. 방정식은 방정식을 풀어라가 문제가 되고, 항등식 문제는 무슨 문제, 어떤 문제냐? 항등식이 되도록 개수를 조정하여라. 여기 문제가 된다. 알았어? 묻는 질문의 방식이 방정식은 해를 구하여라. 항등식이 성립하도록 개수를 정하여 주어라. 아시겠습니까? 이 미연을 보세요. 미연은 이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왼쪽은 x제곱이, 오른쪽도 정리하면 x제곱이지? 네. x제곱은 x제곱.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지 항등식이다. 모양이 다르면 항등식이 될 수가 없다.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전개를 다 했을 때. 왼쪽도 전개를 다 하고 오른쪽도 전개를 다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야지 항등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항등식이 되도록 개수를 조정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면 왼쪽과 오른쪽의 동량의 개수끼리 완벽하게 똑같아지도록 만들어라. 개수를 정하여라. 그래서 여기 항등식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항등식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개수를 정하여라 라는 말은 개수를 정하여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개수를 정하여라 라는 말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개수를 정하여라. 미정,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미정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미정 그러면 뭐가 생각나?
김미정, 박미정, 뭐 손미정 여자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없는데요. 없어? 없어요. 나는 많은데. 제자들 중에 미정이가 있다는 거야. 아. 내 여자친구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알았어?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법. 이 말이야. 그 미정계수법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합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왼쪽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오른쪽은 0이네. 네. 0이니까 보통 넌 0이면 뭐야? 방정식이지? 뭐는 0이면 방정식이잖아. 네. 방정식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 항등식이면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잖아. 네. 그럼 이 0의 의미가 뭐냐? 0의 의미가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니까 배수가 0이면 0이다 이 말이야. 그지? 요런 꼴이었는데 그냥 줄여서 0 하나로 썼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뭐야?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완벽히 같아지지? 완벽하게 같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개수끼리 같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B는 C는 다 0이다. A는 0, B는 0, C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을 미정계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렇게 미정계수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좌우 형식을 갖게 한 다음 계수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계수 비교법. 왼쪽과 오른쪽의 계수를 비교해서 구하는 것을 계수 비교법. 두 번째는 이 책에서처럼 여기서처럼 항등식이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려면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등식이 0이 나와야 되거든. 그죠? 이렇게 처음에 제일 간단해서 x에 0을 넣었더니 0, A0, B0, C는 0이니까 C는 0 이게 나왔다. 두 번째는 x는 1을 넣어. 왜 1을 넣었을까? 아무거나 넣어도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어떤 수가 좋아? 한수. 계산 과정이 간단한 수. 알았어? 그 1을 넣었다. 1을 넣었더니 1을 넣었더니 넌 0 이런 식이 나왔어. 또 간단한 수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겠지? 나 마이너스 1 싫어. 100 넣고 싶어. 100 넣어. 알았어? 네. 뭐 남자가 뭐 꼴리는 대로 하는 거지 뭐지? 맞죠? 뭐 꼴리는 대로 해도 돼. 앞에 뭐라는 말은 각자 상상에 맞죠. 어? 그리고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요 C 자리에 0을 넣으면 뭐가 돼? 연립 방정식을 풀잖아, 그지? 네. 연립 방정식을 풀었더니 A는 B는 C는 모두 0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수치대입법이다. 그래서 자, 미정계수법. 다시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어디에 나온다? 항등식에 나오는 용어야.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두 가지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눗셈법이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 성립. 이 아이가 약을 먹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프대요. 예. 와 잠깐 있어. 예. 그리고
자,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뭐로 설명하면 돼? 계수비교법으로 설명하면 되겠지? 네. 계수비교법으로 설명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동량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된다. 알겠니? 그렇게 설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을 0으로 놓고 뭐 왼쪽으로 옮긴 다음 위에 이것을 이용해도 된다 이 말이야. 위에 여기 0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해도 돼. 오른쪽 0이 되도록 만들어서 해도 돼. 그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서처럼 수치 대입법으로 해도 돼. 네. 알겠니?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 뭐 이런 방이 왜 나와 있을까? 뭐? 다가성이 있습니다. 나가성이요? 404호. 404호에 누가 투숙했을까? 아, 뭐 호텔 객실은 열쇠가 다 다른데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 그런 거 모르지? 알아? 호텔이 막 객실이 한 100개 있어. 그럼 객실마다 열쇠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항상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호텔이 객실이 100개면 키가 100개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 100개의 키를 하나의 키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게 마스터 키야. 그 마스터 키는 모든 방문의 열을 다 열 수 있다.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 항상 열 수 있다. 이 진짜 비유로는 적당한 비유가 아니야. 뭐 이런 비유가 어디 있어? 왜 하필이면 여방이야. 아, 호텔인가? 호텔 가봤어? 별로 적절치 못한 비유다. 자, 다음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이면 항등식이면 요거면 요거다. 둘 다 같은 이야기야. 자, 정하는 법을 뭐라 한다? 미정계수법이라 하는데 동양의 계수를 비교해 정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계수비교법. 적당한 숫자를 넣어 대입하여 정하는 법을 뭐? 수치대입법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계수비교법, 어떤 경우는 수치대입법이 좋을까? 그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뭐 객관적인 그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항등식이 되도록 ABC의 값을 정하여라. 두 가지 풀이 방법. 1번은 뭐예요? 전개한 다음 계수비교법. 2번은 모양이 1을 넣으면 여기 보면 1을 넣으면 C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모양이니까 수치대입법. 아시겠죠?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데 계산 과정이 가급적이건 간단한 것이 좋으니까 내가 볼 때는 1번 풀이보다는 2번 풀이가 더 호감이 간다. 그지? 그렇겠죠? 예? 자,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C의 값을 정하시오. 일단 항등식이 되도록 1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개요. 정리한 다음 계수비교법이 좋겠네요. 그지? 그렇지? 자, 네. 뭐 bx 제곱. 자, 1차 상수항 여기 씁니다. 자, 1차항은 1차와 상수 bc 상수와 1차 플러스 1. 상수항은 상수와 상수 c 플러스 3.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계수비교 b는 얼마? 2. b가 2가 들어가면 얼마? 2c 플러스 1이지? 네. 20 플러스 1이 뭐? 1.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뒤에 0이니까 안 쓴다. 그렇지? 네. 요거는 C는 얼마?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3. 그럼 A는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 아시겠죠? 네. 이해 갑니까? 네. 네.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수치 대입법이요. 뭘 보고? 이런 괄호로 이렇게 인수분해 꼴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세 개의 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0이 나가는 수요. 그렇지. 각 항에 0이 되는 x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뭐가 있을까? 여기 0이 되는 x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또 하나는 마이너스. 또 하나는 1이요. x는 세 개의 수를 넣는다는 거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0을 넣으면 0이 되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됩니까? 맞나요?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맞나요?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0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C 2C가 됩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얼마 됩니까? 4요. 4가 되고 1을 넣으면 여기 0, 여기 0이 되니까 1을 넣으면 2예요. 2A 답은 A는 2 B는 1 C는 마이너스 자, 이런 정도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쉬운 문제를 이야기했네. 비밀이야. 자, 생각 넓히기 한번 봅시다. 생각 넓히기. 자, 다음 각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 등식이 항등식인 이유를 설명해 보자. 1번. 세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제곱에서 1을 뺀 것은 양끝 두 수의 곱과 같다. 그러면 세 수를 먼저 정해야 되겠지. 연속하는 세 수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 x와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그래서 세 수를 정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지. 이렇게 안 정해도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진다, 그지? 네. 이렇게 하면 더하고 빼기가 좀 쉬워지게. 이게 뭐야?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의 제곱에서 1을 빼면 어이씨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제곱에서 1을 빼면 양쪽의 곱과 같다 이런 얘기네. 당연한 얘기네.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거 정리하면 요거니까 당연히 항등식이네. 그렇죠? 네. 됐다. 자, 2번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을 빼면 가운데 수의 4배와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가장 큰 수의 제곱. 여기 가장 큰 수는 그렇지? 네.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 빼면 가운데 수의 4배와 같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네. 그렇지?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전개 해도 되고 함수분 해도 되고 그렇지? 네. 어쨌든 여기 나오겠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 바로 나오지? 당연하다. 당연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탐구하라고 했을까, 그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다. 자, 2단으로 갑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뭘까? 자,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눗셈을 직접 해야 됐죠? 나눗셈을 직접 해서 나머지를 구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를 굳이
나눗셈을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가 있다. 자,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다. 몫이 qx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qx를 해서 위아래를 뺀다. 그렇지? 네. 위아래를 빼면 이렇게 되잖아. 요것이 뭐야? 나머지지? 네. 요걸 요렇게 한 게 뭐야? 요런 모양이다 말이야. 요거는 뭐야?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 요렇게 쓰는 걸 뭐라 한다? 나눗셈 정리. 나눗셈 정리를 하자. 특별히 이름 붙인 건 없어. 우리 머릿속에 나눗셈 정리로 기억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게 항등식이므로 요것이 0이 되는 x가 얼마예요? 알파죠? 알파를 이 식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요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고 f 알파는 0 곱하기 q 알파 플러스 r 됐죠? 이것이 뭡니까? 0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f 알파와 같다고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가항식 정 뭐야 이게 가항식에서 아시겠죠? 예? 네. 아주 잠자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네. 쉽지 않은 거죠. 얘들아 일어나자. 그래 일어나야지. 나무 쪽으로 쉽지 않네. 일어나야지. 자는 사람 좀 깨워줘라. 정현민이. 내 수업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얼마나 재밌는데. 재미없는 건 아니지. 그래. 야, 그런데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쌤이 이제 오늘 이발을 멋지게 딱 하고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네. 몰랐는데요. 아. 세레데스다. 잘생겼잖아. 와, 미쳤다. 너무 섹시하세요. 남자가 봐도 반하는. 남자가 봐도 반할 얼굴.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런 정말 그런 거야 내가? 원주일가 선생님 많이 좋아해요. 자, 이거 맛있어. 얼굴 가리기가 좀 아까워서 내가 마스크를 살짝 꺾어서 바뀌었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쓰자. 자, 요거는 요렇게 잡아. 요것이 0이 되는 x를 찾는 거야. 0이 되는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지. 그 나머지는 뭐다? f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된다. 알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10이요. 4, 마이너스 5가 되네. 그죠? 아, 맞습니다. 맞나요? 예. 요런 거 암산으로 하고 끝냅니다. 막 일일이 안 해도 돼요. 예? 예. 자, 요거 0이 되는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죠? f2가 나머지다. 2를 넣으면 얼마? 32지? 48은 32, 46은 24. 24를 빼면 8, 플러스 8, 5. 맞아? 맞습니다. 암산으로. 자, 잘 보세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봐. 방식의 나눗셈일 때는 개수가 뭐인 경우도 있다? 분수인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자인수의 나눗셈에서는 자인수를 자인수로 나누지만 방식의 나눗셈에서는 개수가 자인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f 2분의 1이 되죠? 네.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렇죠? 네. 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방식. 방식의 나눗세기 임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야.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고 잘한 짓이야. 기억하세요? 네. 자. 자, 방식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쓰기 위해서 뭘 씁니까? 요것이 0이 되는 x를 구하죠. 네. 맞나요? 네. 이해가?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 나누는 수의 1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요것이 1이 되도록 해라. 요것이 1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로 이렇게 묶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한 것을 여기 이렇게 써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네. 여기 뭐가 들어가요? A분의 A분의 B. A분의 B가 되지. 그럼 요것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렇게 해서 뭘 구하여라?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런 이야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걸 이제 나눗셈을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요게 몫이 될 것이고, 그렇지.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는 몫이 qx가 될 것이고, 요렇게 한 다음에 몫을 구하게 되면 a의 qx가 몫이 되겠죠. 네. a의 qx는 뭐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요게 몫이야. 이해갑니까? 예. 그럼 요거로 나눴을 때의 몫은 요게 돼야 되니까 요걸 뭐로 나눠줘야지? A로 나눠줘야지만 요거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 틀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답을 잘못 내는 사람이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하는데 요걸 몫으로 쓰면 안 되고 요거로 나눴을 때의 몫은 요거 A를 어떻게 A로 나눠준 QX가 몫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다시 정리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조금 예제 1번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요 정도는 난이도 한 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난이도 중도 안 되고 그냥 난이도 중 밑에가 뭐예요? 소지? 난이도 하 정도 문제라고 보면 돼. 방식 fx를 자 밑줄 쳐가면서 봅니다. 방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밑줄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고 식을 세워. F2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편리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이다. 밑줄을 치고 뭐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다. 됐니? 식을 몇 개 세웠어요? 2개를 세웠지. 자, fx를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요건 이제 나눗셈 정리를 씁니다. 이렇게 나눗셈 정리. fx는 x-2 x 플러스 1에 요거로 나누니까 몫은 qx 나머지를 잘 써야 되겠죠. 몇 차로 나누었어요? 2차요. 2차로 나누었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됩니까? 1차 이하. 1차 이하죠. 1차가 아니고 1차 이하.
네. 1차거나 상수입니다. 그렇죠? 네. 1차 방식의 일반적인 모양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a와 b를 구할 조건이 뭐 있습니까? 1, 2. 두 개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F2는 여기 2가 들어가면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2를 넣으면 2a 플러스 b. F2는 얼마입니까? 두 번째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0이니까 다 0이고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자, 두 개를 연립해서 풉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풀면 위아래를 어떻게 하면 A면 B가 없어지죠. 네.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 개수를 똑같이 하나. 연립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 있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소거해야 되겠지. 네. 소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대입해도 되고 뭐 수치 대입법, 가감법, 뭐 등치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위아래 빼면 되잖아. 그지? 3a는 9, a는 얼마? 3. a가 3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b는 얼마? 마이너스. 자, 뭘 구하라 그랬어?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가 나머지다. 나머지 rx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갑니까? 예. 자, 문제 3번. 이것도 예제를 그대로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갑자기 풀어보세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정리가 나옵니까? 인수정리란 말이 나옵니다. 인수정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말이다. 잘 보세요. 자, fx를 x-알파로 나누면 r인데 만약에 F알파는 나머지가 되는데 요것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고 이 나머지 정리에서 영이 되면 나머지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X는 요런 꼴이 되겠죠? 요런 꼴이 되면 fx는 x-알파와 qx의 곱으로 나타내졌네, 그지? 곱으로 나타내지면 x-알파와 qx는 어떤 관계야? fx의 뭐다? 인수이다. 인수이다. 인수. 무슨 수? 인수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fx는 x-알파와 qx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된다. 뭐가 된다? 인수분해된다. 인수분해된다. 인수이다. 어쨌든 인수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정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경우에 나머지가 0이면 그럼 이건 언제 써먹을까? 인수정리는
앞으로 언제 써먹는다?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있죠? 지금까지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 중학교 때 배운 건 4개, 고등학교 지금 들어와서 배운 거 3개가 있었죠? 인수분해 공식이 7개가 있지? 그 7개의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예제 2번을 보세요. 당식 fx는 요거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의 값을 정하시오. 그럼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 그렇지? f 마이너스 1은 0. 바로 찾으면 되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방식 fx는 요거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a의 값을 정하시오. 이것도 뭐 간단하겠죠. 뭐가 간단합니까? f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5번을 보세요. 5번은 당식 3차 당식인데 요거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의 값을 정하시오 그랬잖아. 요거는 봐. fx는 굳이 쓰자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 이게 몇 차식이야? 3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목선 몇 차식이 돼요? 목선 1차식이 되겠죠? 1차식을 x, 요 개수가 2잖아. 그렇지? 그리고 1, 1이지?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2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야 된다. 나머지는 뭐다? 0이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A, B를 구하라 했으니까 F1은 0, 1을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맞나요? F2는 넣으면 16, 넣으면 2, 18이죠? 18이고 4A 플러스 B 플러스 18은 0. 맞나요? 예? 그 위아래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뺍니다. 빼면 0에서 0을 빼면 0이고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죠? 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5는 0이네요.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5죠? 예? A가 마이너스니까 B는 얼마? 2요. B는 2. 맞나요? 네. 아닌데 A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네. 맞네. B는 2. 맞죠? 이렇게 정해도 되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거 전개하세요. 전개하면 그렇죠? 됐나요? 이걸 전개합니다. 그럼 2x 세제곱. 자, 2차항은 어떻게 될까요? 2차와 상수 알파, 1차와 1차 마이너스 6의 x제곱. 맞나요? 1차항은 어떻게 될까요? 1차와 상수 마이너스 3알파, 상수와 1차 플러스 4의 x. 자, 나머지 상수는 얼마 됩니까? 2알파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거와 요거를 배수 비교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알파 빼기 6은 A. 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4는 1.
1이니까 알파는 얼마입니까? 알파가 1이 되면 되네, 그죠? 맞나요? 1을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구해가도 되겠다.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조립제법이란 말이 나오네요. 조립제법이 뭘까?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편하게 하는 거. 편하게 하는데 굳이 몰라도 된다 이거. 그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차이만 알면 돼. 조립제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나눗셈하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 그냥 나눗셈을 하게 되면 문자까지 다 써야 되잖아, 그지? 좀 복잡하지?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뭐만 쓰면 돼? 숫자만 쓰면 되니까 숫자만 쓰면 되니까 좀 간단하긴 해. 간단하긴 한데 요걸 비교하자면 원리는 어떻게 될까? 원리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여기선 x-2로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x-2로 나누니까 곱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여기서 위아래를 어떻게 합니까? 왜요? 빼잖아 이거죠? 네. 빼는 이유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니까 빼죠. 근데 조립제법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조립제법에서는 자, 요거 차이가 있고요. 요것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얼마냐? 0이 되도록 하는 x가 얼마입니까? 2죠. 위에 직접 나눌 때 이 계수가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플러스이니까 3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2를 곱하면 6인데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서 위아래를 뺐죠. 너 자꾸 발로 찰래 그거. 미안해. 네 발 앞에 놔놔서. 발차기를 잘하네. 발차기 선수야. 미안해. 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직접 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지만 조립제법을 할 때는 위와 아래를 뭐 한다? 왜요? 한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하는 이유 알겠어? 더하는 이유를 알겠냐고? 네. 조립제법을 쓸 때는 요것이 0이 되는 x가 얼마? 2잖아. 2를 기준으로 하고 직접 나눗셈을 할 때는 x-2를 직접 나누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눗셈을 할 때는 위아래를 빼지만 조립제법을 할 때는 위아래를 뭐한다? 더한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게 되면 사실은 요렇게 요만큼만 가지고 쭉쭉쭉쭉 하니까 여기서 바로 몫이 나오고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근데 조립제법을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왜? 문자를 빼고 하기 때문에 문자의 차수를 잘못 기입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안 틀리려면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아시겠죠? 네. 그냥 안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면 계산 과정이 간단해진다는 그 외의 장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 틀리려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 다음 목과 나머지로 가라 그랬잖아.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요것이 0이 되는 x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를 쓴다. 개수를 자, 요것도 중요한 게 3차, 2차, 1차, 0차. 그 빈칸이 없으면 0을 반드시 쓰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할 때는 이거 1차, 이거 2차, 뺄 거 없네. 그럼 여기 5, 6, 여기 0을 써줘도 된다, 이 말이야. 0을 써가지고 되거든. 그럼 이걸 만약에 조립제법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결과가 틀리는데 왜 틀린지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 오류를,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안전하고 좋다. 알겠죠? 네. 이 조립제법을 할 때는 이렇게 내림차순 잘 써야 되고, 자,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4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4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여기가 나머지 요것이 몫이 된다. 요것이 몫이 된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하는데 만약에 좀 있다가 여기가 1차의 개수가 1이 아니고 뭐 1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1이 아닌 경우를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이게 몫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몫을 1차의 개수로 나눠준 것이 몫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또 틀릴 가능성이 있다. 뭐 직접 나누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자, 여긴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로 가서 그냥 암산으로 해야 됩니다. 자, 개수를 먼저 씁니다. 자, 개수 여기에 2를 쓰고 여기에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5,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나머지 맞나요? 예? 이것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2번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예제 4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서.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지? 자, 요거 조립제품을 쓰게 되면 요것이 0이 되는 x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x 요 2분의 1을 쓰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요것을 뭐로 나누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눗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2분의 1로 조립했던 나머지는 됐어. 그럼 요거는 뭐, 여기에 몫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것이 몫이 아니고 요거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는 몫이니까 요게 2의 20을 요거로 나누는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2로 나눠줘야지만 몫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죠? 요 부분 때문에 많이 틀린다. 자, 요 뒷부분을 다 마무리를 못 짓겠네. 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할 차례다 그래 요게. 자, 오늘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다. 미안해. 쉴 시간도 안 주고.